안녕하세요. 체스님 이철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해외 대회 체스하면서 이제 하는 체코 오픈 2016년 C조 5라운드 이제 중반전 이후 게임이죠. 중반전 이후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예, 지금 요번에 독일 친구랑 꽤 많이 붙었어요. 요번에 독일이 하나 둘셋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 9라운드까지 해서 4명. 뭐 체코 아니면 체코 아니면 독일이었네요. 이게 그리고 이 대회 당시에 꽤 많이 참가하는 나라들이 러시아, 독일, 그다음에 당연히 체코인들, 요 세 나라 많은데 뭐 꼭 그렇게만 붙는 건 아니었는데 요번에는 좀 그렇게 많이 붙었네요. 지금 오늘 붙었던 사람은 85년생이면 나이는 좀 어린 편이네요. 15, 35이구나. 35인데 30살. 30살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젊은 친구죠. 젊은 친구. 젊은 친구고, 게임도 그냥 그렇게 자주 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자주 하는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졌네요. 졌죠? 0포인트 졌습니다. 한번 게임 내용 이번에는 그냥 바로 들어가 보죠. 게임 내용을. 진 거에서 우선 배우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시실리안 같은 경우 나올 거란 건 뭐 대체로 많이 나오니까 102포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수는 아니지만 그냥 많이 돕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수 정도. 게임은 역시 무리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수를 둬가면서,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수를 둬가면서 게임을 뭐 좀 틀어 놓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약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게임이 전개가 되고요. 요것도 괜찮아요. 뭐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제가 좀 제 게임의 제 오프닝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틀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장점이긴 한데 체스를 배우는 어린이들한테는 장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스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우선적으로 기본 틀에, 그러니까 원래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오프닝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프닝대로 전개를 됐을 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이제 잘 모르는지를 배우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낫지. 뭐 저처럼 그냥 뭐 날씨 흐릴 때 뭐 이거 쓰고 날씨 맑을 때는 뭐 쓰고 기본이 울적 같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린 건데 그 기본 틀에 박힌 오프닝이 없는 건 딱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선적으로 제가 뭐 그렇다고 GM들도 아니고 상대방 제 게임에 대해서 연구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 뒤져봤자 제 게임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가 복잡하게 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오프닝이 틀이 안 잡힌 건 딱히 추천하는 거는 초보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틀의 오프닝은 우선 고정적으로 두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대신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정 오프닝을 상대방이 모르는 수를 두었을 때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두었는데 그 수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는 수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때는 이렇게 대응했는데 이때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대응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은 뭐 나쁜 수가 아니니까 넘어가죠. 디테일하게 나쁜 수가 나올 경우만 좀 그러니까 디테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실제로 이게 좋은 수 나쁜 수를 따질 만한, 초보자들 입장에서 따질 만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천천히가 전개해 나가고요. 만약에 제가 조금 큰 실수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이트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1700을 상대로 역시 대등한 게임을 벌이고 있어요. 뭐 딱히 뭐 문제가 될 만한 거 또는 앞으로 전개에 있어서 불리한 거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게임의 전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수를 뒀냐면은 비숍이 D5 여기로 와서 이제 뭐 교환 뭐 글쎄 무의미한, 나름대로 무의미할 수도 있고 이게 아웃포스트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썩
좋지 않은 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뭘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둔 것 같긴 한데, 뭐 이거 교환을 먹으면 내가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좋다고 해서 둔 수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나쁜, 제가 여기보단 캐슬링보다는 좀 안 좋은 수를 뒀는데, 또는 C3 여기는 폰이 한 칸 올라가는 뭐 이런 수를 뒀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두는 상태에서 요수를 뒀죠. 요수는 실질적으로 당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문제의 여지를 만들 만한 수가 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제대로 이게 문제가 수를 두었을 경우이게요. 근데 상대방이 제대로 잘 두고 있네요. 그런데다가 제가 한 번 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수에 대한 좀 문제점의 격차는 커지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여기 점점 게임을 좀 제대로 풀지 못했는 이유가 뭘까요? 6라운드 5라운드 시합에서는 초반에 실수가 너무 이제 빨리 나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오프닝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프닝 이후부터는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지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센터에 와서 이제 체스를 배울 때 전혀 모르는, 기본적인 오프닝이나 이런 틀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한 1년 정도 배우다 보면은 뭐 그걸 외우고 아니고 떠나서 그냥 게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이 오프닝에서 무난하다라는 거를 몸으로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친구들이 시합 잘하는 사람, 그 센터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이랑 두더라도 초반에서는 질 일은 없어요. 이제 중하수 정도인데, 그런 개념이 중하수 개념인데, 중하수들은 이제 오프닝, 그러니까 전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양새를 만들어내요. 흉내를 내던 배운 대로 하던 어떻게든 간에요. 근데 그런 중하수들이 왜 아직까지 하수 소리를 듣냐면, 이제 기껏해서 모양을 이쁘게 오프닝 어떤 포지션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게임을 전개해 나갈 때 이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왜 이점인지 뭐가 좋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모양을 조금씩 스스로가 허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들 이후에 넘어가서는 불리한 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하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수만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너뜨리는 경향이 없는데, 중하수, 즉 중수에서 조금 아래 되는 상대하고 중수에서 고수, 그러니까 중고수 정도 되는 사람하고 게임 볼 때는 중고수가 이기는 이유가 그런 걸로 이기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겠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든 아니면 이때 상태가 뭐가 있든 간에 떠나서 저 스스로가 지금 이건 무너진 거예요. 저 스스로가 무너진 거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이런 걸 반성을 해서 다음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캐치해서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우선적으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이 1700 정도 되면, 제가 잠깐 1700, 1600 이하를 막 괜히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그게 제가 1600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1600은 저도 1600 이하인데, 그러면 저 스스로 무시한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600인 경우에는 1600일 수밖에 없는 그 수 계산 능력 또는 시야 확보, 그러니까 뭐 공간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그 실력에 맞는 거에 아직까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발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훈련을 해서 좀 가지고 있던 단점이 점점 없어진다거나 또는 좀 더 실력이 나아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실력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실수를 안 하고 더 좋은 수를 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퀸 B7, 퀸이 B7 가는 것이 더 어쨌든 좋은 수로 나오는데, 퀸 B7을 두지를 않고 이제 요런 식으로 둔 거예요. 실을 이런 식으로 둔 건데, 문제는 요런 수를 뒀을 때 상대방이 조금 약간의 빈틈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저도 거기에 걸맞게 이 나이트가 D4로 가서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다시 또 실수를 해버렸죠. 다시 실수를 했고, 상대방은 그것을 다시 잘 잡아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점점 실수를 더 크게 하면서 게임을 망치고 있고요.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산 미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게임 말고라도 제가 모스크바 오픈의 1라운드라든가 마지막 9라운드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계산 미스로 해서 실수를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란 건 어떤 어느 정도 되면 실수를 안 한다, 이런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검은색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더 게임을 끌고 나가려면은 이 폰이 V4로 나온다거나 또는 룩이 E8으로 나온다거나 또는 AC5로 폰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나간다거나 이런 식의 수를 둬야지 좀 더 나은 수를 둘 수 있는 이제 그 수가 되는데 여기서도 흑이 이 수를 두어서 다시 뭔가 게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불리해요. 이걸로는 제가 비길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기려면 여기서는 우선 상대방이 희망 끈을 던졌을 때는 그 끈을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는데 우선은 그건 성공했네요. 여기선. 자, 이렇게 성공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게임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사실 파악이 되면 1700이 아니라 2000이 될 수도 있고 2100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파악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더 실수를 이제 해요. 근데 그 실수에 대해서 저는 또 다시 잘 잡아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아까만 해도 게임이 끝났어요, 사실은. 아까만 해도 게임이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요 상태는요. 요 상태는 잘만 하면 잘하면 무승부 이기는 건 아니에요. 무승부도 혹시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고요. 저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이제 늘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상대방도 여기서 이제 됐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제가 던져버렸네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계속 좀 힘들지만 끌고 나갈 만한 수가 있다면, 좋은 수는 없어요. 다 나쁜 수예요. 그 100 입장에서는 좋은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다만 덜 나쁜 수, 내한테 피해가 덜 오는 수, 그런 수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나이트가 C2로 오는 수가 그나마 이 게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수가 되는 건데, 그 수를 안 두고 킹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저 룩은 여기를 이것만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게 됐고요. 그 기회 때문에 여기가 다 깨졌네요. 아깝네요. 예, 여기가 다 깨지고 이제 뒤늦게 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예, 엔딩에서 요 정도 차이는 극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물건 늘어지긴 했어야 되죠. 예, 게임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기권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좀 더 어제 버텨봤자 제가 어떻게 이 게임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포기를 하고 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게임 5라운드 게임은 또 지게 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게임을 한번 다시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음에는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에는 한번 다른 게임을 통해서 한번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게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목표는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에 이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는 거의 목표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조금만 잘하면 저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잘하면 저 정도는 저보다 잘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40대가 이제 후반,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데 나이가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인다고 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체스에 관심이 있다고 싶으면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실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게임을 재밌게 즐겁게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중급자들한테. 예,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